암은 죽음의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환자를 만나며 느낀 것은 암이라는 단어에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몸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주치의 최영수입니다. 오늘은 암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면역력 강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꾸준히 건강 정보를 받아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암을 생각하면 폐암은 치료가 어렵다, 말기암이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폐암은 다른 장기보다 치료가 어렵다는 통계가 있긴 하지만 개개인의 노력과 몸 상태에 따라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암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계와 실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기 폐암의 5년 생존율은 약 2%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일 뿐 개인의 생활 습관과 면역력 상태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암의 진행 속도를 이해하는 것. 어떤 암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지만 다른 암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폐암은 장기간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면역력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만난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은 생활 습관과 음식, 폐 건강 관리, 장 건강 등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몸이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암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핵심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몸속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을 늘리는 것, 면역 세포가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것, 이것만으로도 암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고 몸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시니어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음식, 호흡법까지 모두 적용 가능하며 무엇보다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음식 선택입니다. 음식은 매일 섭취하는 것이므로 꾸준히 실천하면 몸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소화력과 체력을 고려한 맞춤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 감기나 독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이나 저녁 식사 때 생강을 조금씩 요리에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볶음에 생강을 넣거나 생강차를 만들어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생강을 과하게 섭취하면 속이 쓰릴 수 있으므로 하루 한두 조각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생강을 얇게 썰어 차로 우려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중 아무 때나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습니다. 생강은 특히 아침 공복에 한 컵 마시면 장과 위를 깨우고 몸 전체의 순환을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버섯입니다. 표고, 느타리, 송이, 망가닥버섯 등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버섯에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성분, 특히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베타글루칸은 백혈구와 림프구를 활성화해 항체 생성을 돕고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버섯을 섭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현미밥에 잘게 썬 버섯을 넣어 밥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니어가 섭취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소화도 잘 됩니다. 버섯은 조리할 때 기름을 적게 사용하고 찌거나 살짝 볶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찌거나 살짝 볶으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항산화 효과와
면역 강화 효과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버섯은 차나 스프로 만들어 섭취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을 물에 끓여 가볍게 소금만 넣어 먹으면 장기적으로 면역력 강화와 소화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현미입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 세포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소화가 느릴 수 있으므로 현미를 물에 충분히 불리고 부드럽게 밥을 지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밥에 버섯을 넣으면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맛도 풍부해 매일 꾸준히 먹기에 좋습니다. 또한 현미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소량의 현미죽으로 시작하거나 점심과 저녁에 현미밥을 포함시키면 장기적으로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쇠고기입니다. 쇠고기에는 아연, 철분 등 면역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아연은 백혈구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도와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다만 시니어 분들은 소화력을 고려해 지방이 많은 부위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쇠고기와 생강을 함께 요리하면 잡내 제거는 물론 지방을 녹이는 효과도 있어 소화가 잘 됩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볶음, 소고기 조림, 생강을 넣은 장조림처럼 조리하면 맛있게 면역력을 높이는 요리가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에는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가 가장 뛰어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을에는 단호박, 배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겨울에는 무, 당근, 시금치 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제철 음식을 활용하면 식탁이 풍성해지고 영양소 섭취 효율도 높아집니다. 오늘 소개한 4가지 음식, 생강, 버섯, 현미, 쇠고기와 제철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암세포가 번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식습관은 면역력의 기초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효과로 이어지므로 오늘부터 한 끼씩이라도 생강, 버섯, 현미, 쇠고기를 포함한 식단을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식습관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한두 가지 음식부터 시작하고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우리 몸은 천천히 꾸준히 변화에 적응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음식과 영양 외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약재와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시니어 분들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 약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약재를 이용해 폐 건강과 면역력을 지켜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삼입니다. 사삼은 폐를 촉촉하게 해주고 기침이나 마른 가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폐암이나 인두암 환자에게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온 사례도 많습니다. 사삼을 꾸준히 섭취하면 호흡기가 건조하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을 완화하고 폐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창의자입니다. 창의자는 국화과에 속하는 작은 열매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코와 부비동 염증, 기침, 두통, 중이염 등 염증성 질환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창의자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 세포를 강화하고 세포가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감기나 호흡기 질환이 쉽게 반복되는 분들은 창의자를 차로 끓여 마시면 코막힘이나 기침 증상이 한결 완화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약재는 목련 꽃봉우리,
한방에서는 이를 신화라고 부릅니다. 신화는 약간 매운맛이 있으며 코를 뚫어주고 체내에 쌓인 찬 기운을 밖으로 발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호흡기 건강을 지키고 폐와 코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되는 약재입니다. 목련 꽃봉우리를 차로 우려 마시거나 음식에 살짝 넣어 섭취하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재들은 혼자 단독으로 복용하기보다는 평소 식사나 차에 곁들여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삼과 창의자를 함께 차로 우려 아침이나 저녁에 한 컵씩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폐와 면역력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과량을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통 약재는 생활 습관과 함께 실천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걷기나 호흡법을 병행하면 약재의 효능이 몸속에서 더 잘 발휘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4-3차 한 컵과 함께 10분 심호흡을 하면 폐를 촉촉하게 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팁은 약재 선택과 섭취 방법을 자신에게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같은 약재라도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시작할 때는 소량으로 시도하고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점차 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전통 약재와 생활 습관 관리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강화하고 폐 건강과 면역력을 지키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음식과 영양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약재를 활용하고 작은 습관을 지켜나가는 것이 시니어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제 생활 습관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활 습관은 면역력을 유지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아침 수분 섭취입니다. 밤새 자는 동안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려면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 혹은 음양탕처럼 온도를 적절히 섞은 물을 권장합니다. 체온과 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몸속 독소를 자연스럽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장기간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산책, 명상, 가벼운 호흡 운동,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니어 분들은 하루 10분, 15분 정도라도 규칙적으로 자연 속에서 걷거나 깊은 숨을 쉬는 습관을 들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수면은 면역력 회복과 호르몬 균형에 필수적입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자기 직전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수면의 질이 면역력과 직결되므로 조명과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만 신경 쓰는 것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침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 수면 환경 개선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몸이 점점 안정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면역력이 강해지면 몸속 나쁜 세균과 암세포에 맞서는 힘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통 약재와 생활습관 관리 방법은 시니어 분들이 매일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음식과 함께 꾸준히 실천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암을 예방하며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는 바로 폐입니다. 폐는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폐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주변의 호흡근과 횡격막이 도와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평소에는 가슴만 살짝 움직이는 흉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흉식 호흡만 하면 폐의 일부만 사용되고 나머지 공간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폐활량이 줄고
호흡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럼 폐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맑은 공기 속에서 운동하며 폐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산을 오르거나 공원이 많은 길을 걸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이 차고 조금 헐떡일 정도로 운동하면 폐 전체를 사용하게 되고 심폐 기능도 강화됩니다. 산을 오르거나 공원에서 걷는 동안에는 몸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손과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면 폐 속 공기가 원활하게 순환하고 혈액과 림프를 통해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어 호흡기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복식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은 가슴이 아니라 배를 이용해 숨을 쉬는 방법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를 내밀고 천천히 내쉴 때 배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2~3초 정도 호흡을 멈추고 점차 멈추는 시간을 늘리면 폐활량이 늘어나고 폐가 더 깊게 움직이게 됩니다. 복식 호흡을 꾸준히 실천하면 횡격막이 오르내리며 폐 주변 장기와 혈액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깊은 숨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몸속 냉기를 줄이며 면역 세포가 활발히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는 심호흡입니다. 심호흡은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끝까지 내쉬는 것을 반복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복식 호흡이 어려운 분들도 심호흡만으로도 폐활량을 늘리고 편도선과 기관지 같은 호흡기 부속 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을 할 때는 편안한 자세로 하루 3회 이상 10분 정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호흡과 복식 호흡을 병행하면 폐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꾸준함과 자연스러움입니다. 폐 건강을 위해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어렵게 호흡법을 익히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 속에서 걷기, 복식 호흡, 심호흡을 습관처럼 반복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도 폐 기능을 유지하고 호흡기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폐 건강을 지키면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몸 전체 면역력이 향상되고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면역력을 높이면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폐 건강과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지키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며 몸속 폐와 면역 세포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모습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암 예방을 위해 음식, 전통 약재, 생활습관, 폐 건강과 호흡법까지 다양한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방과 치료는 사실 동일한 원리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즉, 아직 암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암이 있는 상태에서도 같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암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몸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속에서 싸우는 것은 결국 나쁜 세균과 유해한 세포입니다.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이면 백혈구와 림프구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이 힘이 바로 암세포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만나본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은 생활습관과 면역력 관리만으로도 몸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음식과 호흡, 간단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같은 작은 습관들이 쌓여 몸이 스스로 나쁜 세포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몸의 변화가 느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결국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폐 건강을 위해 복식 호흡과 심호흡을 하루 10분씩 실천하면 호흡기 기능이 유지되고 면역력이 점점 향상됩니다. 또 음식으로 면역력을 보충하면 세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 전신 면역력까지 강화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모여 결국
암세포가 번지지 못하게 하고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한 가지 습관부터 바꾸어도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고 장과 간의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생강 한 조각, 버섯 조금,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과 10분 심호흡을 더하면 면역력은 점점 강화됩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몸은 놀랍도록 회복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현대인의 생활에서 스트레스와 수면 환경은 암 예방과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회복력이 달라집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간단한 명상, 가벼운 산책 또는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더 드리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입니다. 피로가 오래 지속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체력이 평소보다 떨어졌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조금 쉬고 관리를 해 달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암은 반드시 죽음으로 이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음식과 영양, 전통 약재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침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 수면 환경 개선 같은 생활 습관은 암 예방과 치료 모두에 중요합니다. 폐 건강과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면역력과 호흡기 건강이 향상됩니다. 예방과 치료는 동일한 원리로 지금부터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번의 심호흡, 따뜻한 물 한 컵, 작은 생강 조각, 버섯 한 조각,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의 면역력은 점점 강해지고 암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 몸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거,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변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하면 함께 건강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 한 걸음, 작은 습관부터 꾸준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